안녕하세요. 이제 나도 고2가 됐으니까, 고2가 될 거니까, 이제 고2를 준비하면서 영상도 간간히 찍고 있는데, 이제 물리를 오늘 할 거다. 이제 물리에는 대단원으로 힘과 에너지 라는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기와 자기라는 단원이 있고, 그리고 3단원으로 빛과 물질이라는 단원이 있네. 내가 이거를 15 교정 때 좀 풀어봤단 말이야. 이제 풀고 내 약간 총평?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자면은, 이제 이 단어는 한마디로 이제 역학이라고 부르잖아, 흔히. 아마도 그렇게 부를 건데 그런 단원이고, 여기는 전자기, 그리고 굴절 이런 거 하는 건데, 이 역학, 그 다음에 전자기, 그 다음에 굴절 이런 걸 하는 곳에서 이 각자만의 특징이 있단 말이야. 이제 각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힘과 에너지에서는 이제 역학 문제다 보니까 이 어떤 현상의 일어남, 예를 들어서 이 펜이 떨어지는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네가 이 현상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처음엔 이게 왜 유지되었을까? 내가 손을 잡고 있었을 때는 중력만큼 내가 들어올리고 있었구나. 근데 이 들어올리는 힘이 없어지자 이 효과, 실제의 짐이라 할 자임은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내려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가속도가 점점 세지니까 처음엔 속도가 0이었다가 점점 속력이 점점 더 빨라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현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서, 또 플러스 그 다음에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돼. 공식을 간단히 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와 자기는 이것도 약간 계산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것보다는 좀 뭔가 현상을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은 그닥 없어. 잘 모르지만 이제 전기와 자기에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이 전자가 흐르는 것도 있고, 전자가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그에 의한 자기장의 흐름,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계산까지는 많이 하진 않아. 근데 이것보다 많이 하지 않는 거지 실제로 많아. 그 다음에 빛과 물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거는 풀면 나도 뭔가 수술 풀리긴 하는데 완벽히 이해했다는 느낌 아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총평은 잘 말하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간에 역학은 이제 어떤 현상에 있어서의 해석, 그리고 해석을 했으면은 계산. 그러니까 얘는 처음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처음에 이 현상에 대한 생각을 한 다음에 단순히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생각 안 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약간 화학이랑 달라. 화학은 뭐랄까 외워. 처음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 근데 그 이후에는 딱히 뭐랄까 생각하지 않고 탁탁 나오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강해. 하지만 이거는 많은 현상이 많단 말이야. 도르래도 있고 줄도 있고 온갖 게 있으니까 그 현상을 처음에 찬찬히,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찬찬히 해석하고, 아, 지금 줄이 있구나. 이 줄은 어디랑 이어져 있고 그럼 한 물체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꿔가면서 일일이 해줘야 된다. 이것만 알고 천천히 해나가면은 아마도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네. 그러면 오늘 처음 시작은 이제 힘과 에너지, 이 힘과 에너지 단원, 즉 역학 단원에서의 이 첫 번째 부분, 바로 힘과 운동, 그래서의 또 소단원, 바로 평형과 안정성이야. 적어줄게. 기다려봐봐. 이 힘과 에너지에서 1-1 힘과 운동일 거거든. 맞나? 이 운동에 있어서 이 소단원 평형과 안정성, 이게 중요하니까 좀 크게 적을게.
이 평형이라는 게 뭐야? 평형이라는 게 뭘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애가 아무것도 내 손이 없다 치고 막 이렇게 흔들려. 그러면 막 이렇게 흔들고 막 움직여. 이거는 평형인 상태가 아닌 거야. 그리고 이런 상태, 뭐라고 해야 되지? 애를 딱 올릴 때 뭔가 이렇게 딱 받쳐주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 얘는 안정적이게 볼 수 있을까? 아니지. 흘러내잖아. 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평형과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는 왜 평형이 생기고, 이건 왜 평형하지 않고, 이건 왜 안정적이지 않는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이제 힘과 돌림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힘과 돌림 힘.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 힘이 참 좋다. 우리는 힘을 많이 들어왔어, 그치? 돌림 힘은 도대체 뭐냐는 거지. 이러면서 딱 봤을 때, 돌리는 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도 맞지.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아니야. 힘 속에 돌림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힘 따로 있고 돌림 힘이 따로 있는 거야. 내가 정의를 적으면 설명을 해줄게. 힘이란 친구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원인. 근데 운동 상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게 좋은 거야. 운동 상태에는 대부분이란다. 보통 이제 운동 방향과 속력 같은 게 있다고 하지. 그러니까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잠깐만. 나 좀 들고 올게. 이 인형이란 친구가 있어. 인형이 있다. 인형. 근데 이 인형을 내가 힘을 가했어. 그럼 어떻게 돼? 찌부가 되지. 이렇게 봐봐. 힘을 주니까 모양이 변하잖아. 이 모양이 변한 이유가 뭐야? 내가 힘을 줬기 때문이지. 즉 힘은 이 어떤 물체의 모양이 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걸 쳤어. 그러면은 애가 원래 속력이 0이었잖아. 근데 내가 치자마자 이 힘에 의해서 속력이 바뀌었지. 운동 상태가 바뀌었지. 운동 방향도 바뀌고 원래 정지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그거의 원인이 바로 힘이다. 딱 뭔가 와닿지? 근데 뭐 정의를 적으라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외우지는 말자. 외우지는 마는데 모양과 운동 상태 변화 원인 키워드는 대충은 알고 있자. 근데 이 힘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 화살표로 많이 그리거든. 화살표로. 네, 뭐 적혀져 있진 않네. 힘의 3요소라고 해. 여기 적을게. 힘의 3요소. 힘의 3요소가 뭐냐? 힘의 작용점, 그리고 힘의 방향, 그리고 힘의 크기 라고 한단 말이야. 자, 힘의 작용점, 방향, 크기를 우리는 이 화살표 안에 다 담았어. 화살표 안에. 자, 여기 시작해서 쫙 갔잖아. 그래서 여기가 바로 힘의 작용점. 그 다음에 화살표의 방향으로 인해서 힘의 방향이 드러나지. 그 다음에 화살표의 길이를 통해서 크기를 드러내. 한마디로 조그마한 애가 있으면은 크기가 작구나. 이 힘이 약한 애구나. 이 길면은 얘는 힘이 큰 애구나. 힘이 센 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이걸 왜 얘기했냐면은 이제 알짜임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대입을 할 거야. 알짜임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알짜임이 뭐냐면은 이런 거야. 자, 봐봐. 얘가 이렇게 있잖아.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치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이 다양하게 많이 나올까? 내가 지금 대충만 생각해도 있잖아. 바람이 막 불어오잖아.
풍력, 바람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만한 건지가 있지. 근데 나 지금 잡고 있잖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잡고 있는 힘, 그리고 중력, 누르는 힘, 그리고 뭐 수직 강력 뭐 이런 데 있으면 수직 강력, 기타 등등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많은 이 상황에서 애는 가만히 있네. 그럼 애의 효과는 지금 뭐야? 여러 힘에 의한 효과로 애는 그냥 정지되어 있는 거야. 이거를 그럼 우리가 굳이 번거롭게 쓴다고? 자, 내가 이렇게 그럼 해볼게. 자, 여기 펜이야, 펜. 이 펜이란 친구에 뭐 중력도 있을 거고 수직 강력도 있을 거고 뭐 잡고 있는 힘도 있을 거고 바람도 이렇게 불 거고 이걸 다 적고 난 다음에 정지된다 이렇게 적는다고? 너무 불편하잖아. 사실 너무 불편하잖아. 딱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질적인 효과, 여러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효과와 같은 힘을 적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에 여러 힘이 작용했어. 근데 얘가 움직였어. 이 움직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똑같은 힘을 그냥 적는 거야. 한 개로. 어떤 물질이 있다. 물질이 있는데 여기 힘 작용하고 여기 힘 작용하고 여기 힘 작용하고 여기 이렇게 힘 작용하니까 애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똑같은 효과를 내는 힘을 그냥 똑같이 그리는 거야. 이 네 개 힘을 다 치우고 귀찮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네 개 힘에 의한 효과는 이거구나. 그럼 이 효과랑 같은 효과를 내는 힘을 줬고 끝.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뭐냐? 바로 알짜힘인 거지. 알짜힘의 정의를 적기 귀찮으니까 내가 알아 할게. 알짜힘은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 힘들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또 이제 궁금증이 많은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내가 이렇게 지금 잡고 있어. 사실 자연 상태에는 굴러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인다 치자.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쭉 움직이는 친구가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한다 치자. 여러 가지 힘이 다 작용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해요? 그걸 계산하기 너무 빡셀 것 같은데. 이걸 다 한다고요? 다 해. 진짜 다 해. 하시겠지. 물리학에서 그러시겠지. 근데 우리는 학생이야. 굳이 그런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니까 우리는 대표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자. 근데 뭐 설명은 해줄게. 자, 알짜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힘의 분해 그리고 합성 하는 그 방법에 알아야 된다. 방법을. 뭐 처음 단순한 걸 시작할게. 자, 어떤 물체에서 힘이 이만큼 올려 있었다 치자. 근데 얘 힘을 더했어 이만큼. 그러면은 실제로 힘은 더 커지겠지. 그러면은 이 힘 FA와 이 힘 FB를 그냥 더해주는 거야. FA 더하기 FB. 근데 이게 아니라 뒤로 당겼어. 그러면 당연히 이 힘이 효과가 더 약해지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 FB에 있어서 FA에서 FB를 빼주는 거야. 간단하지? 나 뭐 여기 또 하나 더 추가한다 치자. FC 이렇게 했어. FC. 그러면 N은 FC에서 더 세지겠지. 그럼 뭐 더하기 FC 간단한 거야.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서로 방향이 같거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 서로 방향이 정반대인 경우. 그래서 그냥 정반대면 빼고 같은 방향이면 더하고 끝. 근데 다양한 경우 이렇게 적을게 그냥. 그래서는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활용한다. 아니면은 병행
사변형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 봐봐.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그리잖아. 그러면은 이 길이 B에 있어서 이 A랑 B, A랑 여기 C로 하자. C에 있어서 A랑 B의 이 그거랑 같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와 이 같잖아. C가 뭐 이런 방식으로 내 생각 분해하는 것 같아. 얘도 그래서 이거는 분해고 합성을 해보자. 한번 합성을.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런 거지. 힘이 이렇게 작용했다. 근데 이게 수직이네? 하면은 애를 가지고 와. 여기로 딸딸딸딸 이렇게 가지고 와. 그래서 이렇게 그려. 작용점 같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애 둘에 의한 이 합력 알짜임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또 실제로 힘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분해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야. 분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때가 있어. 있을 때는 애를 이렇게 그려.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그러면은 여기 힘 하나랑 여기를 따다다다다 움직여가지고 쫙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분해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다음에 평행 사변형법.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있다 했을 때 평행 사변형을 이걸 이용해서 그려. 똑같아. 쉬워. 그럼 이제 이거의 합력은 이 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 길이가 되는 거야. 알겠지? 대각선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안 쓸 거야. 우리는 걱정하지 마. 우리 이거 안 써. 우리 거의 안 써. 걱정하지 마. 알겠지?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지. 이거 쓰고 시험 이거까지 나온다? 그럼 시험은 뭐 한 두세 문제 풀다가 시험 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절대 못 내. 쌤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건 깔끔하게 무시해 주시고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알짜임을 구하는데 이 알짜임이 효과를 내는데 특정한 상황에서도 효과를 낼 거 아니야. 그 우리가 이해하고 외워. 근데 이해하고 외울 필요도 없어. 다 아는 상식이든. 한번 얘기해 볼게. 어떤 물체가 있어서 이 물체는 그냥 이쪽 움직이고 있다 치자. 근데 여러 힘이 가해졌어. 근데 이거에 대한 효과가 이거야. 얘는 이미 가고 있어. 이렇게. 근데 힘의 효과에 생긴 알짜임, 여러분들 효과에 의해서 생기는 이 알짜임 이거야. 그러면 그냥 이거에 의해서 운동 방향 당연히 안 변하겠지. 당연한 거야. 움직이고 있는 더 밀어주는데 운동 방향이 뭐 이렇게 가니? 아니 안 되잖아. 운동 방향은 당연히 그대로 변화가 없어. 근데 힘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모양이나 운동 상태 변해야 된다 했잖아. 근데 운동 상태에서는 내가 방향과 속력이 있다 했지. 속력이. 그러면 운동 방향은 안 변하는데 그럼 뭐가 변하겠어? 속력이 변하겠지. 속력은 여기서 뭐 더 빨라진다, 변한다. 뭐 내가 이거 뭐 어렵게 설명했지만 당연한 거야. 얘는 이미 가고 있는데 더 밀어. 빨라지잖아. 당연한 거잖아. 뭐 이거 굳이 어렵게 여기 설명했네. 뭐 생각을 뭐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힘이 가해졌어. 근데 실제로 다 해보니까 효과는 이 알짜임과 같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 실제로 여기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뒤에서 끌어. 얘는 가고 있었는데 내가 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운동 방향에는 변화가 없겠지. 없는데 속력은 더 느려진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 경우야. 근데 또 이상한 친구가 나와. 이거는 잠깐만 생각을 해주자. 자, 내 직각으로를 밀었어. 자,
애는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내가 밀었어. 그러면 애는 쭉 애는 쭉 여기로 갈라 하겠지. 내가 올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운동 방향은 당연히 변화를 하겠지. 당연히 변화를 해. 근데 속력은 봐봐. 일정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속력은 변화가 없다고. 알겠지? 어떤 애가 운동 방향이 있어서 수직으로 알점이 가해졌을 때 속력 변화는 없다고. 외워줘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여러 힘에 의한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 알짜임이 그냥 0과 같다. 이럴 때는 운동 변화도 없고 속력 변화도 없겠지? 뭐 당연한 거니까 뭐 적지도 않겠다. 이런 게 바로 이제 힘이라 할 수 있는데, 힘은 뭐 이제 끝났어. 이제 알겠지?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 즉 운동 방향과 속력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고, 이 힘의 3요소에는 작용점, 크기, 방향이 있는 거다. 이걸 우리는 화살표로 표현하기로 했고, 이 힘들은 합성시키고 분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짜임이라는 게 나오고, 즉 이 알짜임은 여러 힘들의 의한 효과와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 알짜임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상황이 발생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밀어줄 경우에는 방향 그대로 속력은 더 빨라. 근데 이 방향과 정반대로 를 당길 경우에는 방향은 그대로지만 속력은 더 느려져. 근데 수직으로 꽂았어. 올리거나 내리 꽂았어. 하면은 운동 방향은 뭔가 변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근데 속력은 안 변해. 이렇게 외워주면 된다. 이제 그럼 힘은 끝났어. 힘은 끝났단 말이야. 그럼 내가 좀 지우고 올게. 자, 다 지웠고 이제 돌림도 내가 적어서 이제 시작을 해볼 거다. 이제 힘은 정의가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 즉 속력과 운동 방향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라 했지. 돌림힘도 정의가 비슷해. 그러니까 힘이라는 이 글자를 적은 거야. 근데 포함 관계 아니야. 다 달라. 둘이 다른 상태야. 둘이 다른 애야. 근데 정의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리고 애가 먼저 나왔다 보니까 이 힘이라는 이름을 여기에 그냥 넣어준 거야. 그럼 내가 오늘 정의를 한번 적어볼게. 정의는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물체가 회전하는 그 물체 회전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그 물리량, 비슷하지? 비슷해서 이 힘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봐봐, 힘이 확실히 아니야. 이 정의에서도 예리하면 딱 나와. 아, 이거 힘이 아니구나.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의 물리량이야. 그러니까 힘은 아니라는 거지. 알겠지? 뭐랄까, 이런 거야. 이 어떤 A란 물체에 B를 줬더니 C라는 물량이 나왔을 때 B랑 C는 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힘은 돌림힘이 아니고 돌림힘은 힘이 아니다. 그리고 돌림힘이라는 친구는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 회전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드디어 나왔네. 이제 좀 계산할게. 여기 좀 내가 적자면은 힘은 F야. 기호로는 대부분 다. 그 다음에 단위로는 대부분 다 뉴턴을 써. 이 뉴턴 알지? 사과 막 똑 떨어져가지고 만유인력 하신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지.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 힘의 단위에 뉴턴이라는 걸 넣었고, 이 돌림은 타우, 토크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 단위에서 정의가 나와. 물리는 있잖아. 좀 예리할 필요 있어. 정의에서나 단위에서도 예리하면 좀 편해. 이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야. 뉴턴 곱하기 미터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설명을 좀 들어줘. 이 돌림힘이라는 거는 물체 회전의 원인이 된다 했잖아. 그럼 물체가 일단 회전을 해야
돌림이 작용할 거 아니야. 아니 물체가 회전한다 치고 회전해야 한다 치고 뭔가를 생각했을 때 돌림이 작용한다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돌림이 발생할 때는 일단 이런 구조가 있어야 돼. 회전 축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 회전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팔에 가해지는 힘이 작용할 때 물체 회전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힘이 생긴다. 힘이란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회전팔이 있다. 이 3요소, 이 세 개에 의해서 이 돌림이 생기는 걸 말이야. 회전팔과 회전축, 그 다음에 힘에 의해서. 근데 이 돌림힘의 발생은 세 개는 이렇게 적혀져 있네. 회전팔의 방향에 수직인 힘이 작용할 때 돌림힘이 발생하여 물체가 회전한다 라고 적어놨네. 이건 안 중요해. 뒤에가 중요하지 더. 그러면은 일단 이 회전축 힘, 회전팔에 의해서 돌림이 생긴다는 걸 알겠어. 그러면은 이건 도대체 뭐냐고. 이게 바로 이제 다시 해볼게. n 뉴턴 그럼 곱하기 먼 미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단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뉴턴은 뭐의 단위? 힘의 단위라 했잖아. 힘의 단위. 그니까 그전에 나 조언 지우지 말 거야. 이 힘이 여기 오는 거야. 그래서 힘의 크기 곱하기 미터는 뭘까? 미터는 길이라는 거잖아. 아까 내가 뭐라 했어? 회전축 그 다음에 회전팔이 있댔지. 여기에서 당연하잖아. 좀 생각을 해봐. 힘의 크기 당연히 힘이 뉴턴이니까 이거 뉴턴이니까 힘의 크기. 그럼 미터 길이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회전축은 점인데 길이 구할 수 있나? 없지. 힘은 크기를 구하지 길이를 구하진 않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길이 구할 수 있는 게 뭐 하나만 있어? 회전팔의 길이밖에 없잖아. 그래서 회전팔의 길이를 여기에 넣는 거야. 그래서 곱해주는 거가 바로 회전팔의 길이와 힘의 크기를 곱해주는 게 바로 돌림힘이 된다. 근데 또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예리함이 중요하다 했잖아. 근데 생각해봐. 이거 뭐 표현하기가 힘드네. 교과서에 있는 걸 보여주면 좋겠는데 내가 저걸 적은 것도 아니고 저작권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못 보여주겠네. 사서 봐. 완자야. 좋아. 책. 자, 노트가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에 내가 렌즈를 이렇게 쪼을라 해. 렌즈를 이용해서 얘를 쪼거나 풀라 한다 치자. 근데 네가 지금 힘을 이걸 당겨. 그러면은 돌아가겠니? 안 돌아가잖아. 돌리려고 하는데 당기면 당연히 안 도잖아. 도는 효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기거나 아니면 렌즈 민다 해서 돌린 효과는 전혀 없으니까 이 힘이 그러면은 어느 특정한 각도가 아닐 때 이런 조건이 붙겠네? 까지 생각했으면은 넌 물리 천재인 거야. 나는 저걸 생각 못했어. 맞네. 이렇게 나는 그냥 보게 되더라고. 아니 당연하네. 이거 보다가 와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간에 이제 그러면은 이 특정한 조건이 있구나 를 보고 한번 담부를 해보자. 아까 그 돌림이 생성되는 조건에서 이 책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회전팔의 방향에 수직인 힘이 작용했을 때 돌림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사실 이게 맞는데 틀려.
틀린데 맞아. 그런 느낌이야. 난 그렇게 느꼈어. 내 말이 틀릴지도 모르겠지만 생각해봐. 사실 수직일 때,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내포하는 얘기는 수직일 때 가장 크게 힘이 작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똑똑하게 아까 내가 힘의 분해에 대해 설명했잖아. 그걸 이용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씨발 여기 있었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힘을 줄 때 당연히 안 돌아가겠냐고. 돌아가잖아 실제로. 돌려봐봐. 내가 나중에 쓰려고 그려온 건데 하여튼 이렇게 있다 치자. 회전축이야 여기가. 내가 굳이 수직으로 안 돌리고 이렇게 당겨도 돌잖아 이렇게. 봐봐. 좀 덜 돌지. 똑같은 힘이 가는데도 팍 돌는데 얘는 약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건에 적어놨는데 따라서 이 어떤 힘을 분해해야 한다는 거지. 근데 내가 아까 뭐랬어? 힘이 0도일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했잖아. 회전 힘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용을 해주는 거야. 자, 회전팔 이렇게 있다 시작. 그 다음에 힘을 이렇게 작용을 해. 그러면은 회전팔의 방향과 나란한 힘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야. 이 힘을 분해를 해서 바로 직각삼각형으로 그려서. 알겠지? 그러면은 이 힘의 작용점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무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힘만 남기는 거지. A의 효과와 A의 효과는 돌림 힘에 있어서는 같으니까 얘를 수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러면 쌤 이거 공식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되긴 하거든. 근데 문제에서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외우지 마. 외우도록 적혀는 있거든. 근데 외우지 마. 그냥 이렇게 외워.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 그러면은 힘이 이렇게 할수록 더 효과가 세구나. 힘이 이 돌리는 회전팔의 이 방향과 수직일수록 가장 수직일수록 힘이 더 세지는구나. 돌림 힘이 더 세지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라고. 뭐 사인 세타 F 곱하기 1터 이런 거거든. 이거 설명하자면은 이제 아까 내가 직각삼각형 그려서 분해한다 했잖아. A 힘은 이건데 사인이라서 이거랑 해가지고 1세타 각에서 이렇게 딱 분해를 시킨다는 거지. 사인이 이거니까. 근데 무시해줘. 시험 안 나와. 그러니까 가볍게 무시해주시고 나갑시다. 그럼 봐봐. 나 단위에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사실 단위야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나와. 봐봐. 곱하는 관계에서는 이 비례하는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팔의 회전 힘의 크기가 커지면은 돌림도 커지겠지. 야, 이런 거야. A 곱하기 B라는 게 X라 치자. 원래 1이었으면 1밖에 안 되지. 근데 A, 즉 힘의 크기가 2가 됐어. 그럼 2가 되는 거야. 근데 회전반의 길이도 길어졌어. 그럼 2, 4가 되는 거야. 즉, 이 돌림 힘에 있어서 힘의 크기와 회전판의 길이, 이 두 개는 비례 관계인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데 머리를 일하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몸으로 이해해 봅시다. 자, 그 앞에 문 하나 잡으세요. 문. 나는 문 못 잡으니까 이걸 준비를 했지. 준비성 철저하다. 제대로 좀 그려야겠네. 자, 나도 문 준비했어. 자, 경첩이 이렇게 있지. 맞잖아.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얘가 문을 약간만 열어도, 왜냐면은 탁 잠겨 있으면은 못 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가 이 밀리는 방향으로 약간 여기서 이렇게 밀어와봐. 이렇게 밀어와봐. 잘 안 밀려. 해보면 알잖아. 근데 그럼 왜 여기에 이게 있겠어? 사람 열기 쉬우려고 회전판의 길이를 일부러 길게 한 거야. 그래서 이 회전판의 이 손잡이 부분, 그러니까 경첩이 회전축이잖아. 가장 먼 부분인 이 손잡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여는 거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겠지? 머리 툭 이해가 되잖아. 그리고 봐봐.
엄마랑 싸웠어. 엄마랑 싸웠어. 그럼 네가 문을 어떻게 빨리 확 열고 빵 팍 탁 열고 싶잖아. 그때 어떻게 했니? 그때 어떻게 하니 네가? 문 손잡이를 잡지 일단. 여기를 잡고 확 여니? 어라고요. 이거 문 손잡이를 네가 다 봐봐. 맞잖아. 문 손잡이를 네가 다 잡고 힘을 어떻게? 최대한 세게 팍 열지. 팍 열어서 팍 열고 그러면은 쾅 들어가가지고 쾅 닫잖아. 그럼 봐봐. 힘의 세기를 크게 하니까 회전하는 효과가 더 커지네? 그럼 돌림의 힘이 더 커지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 근데 문 밖에 돌림 힘을 이용하는 게 없냐? 그거밖에 없냐? 아니야. 내가 아까 얘기했던 뭐 도르래. 도르래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지뢰랑 촉박기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지뢰랑 촉박기가 어떻게 이 돌림 힘을 이용하는지 한번 보자. 여기는 뭐 완전히는 안 나오네. 1종지뢰, 2종지뢰, 3종지뢰가 있거든. 하여튼간에 1종지뢰가 가장 보편적이니까 1종지뢰라고 하겠지. 1종. 그럼 1종지뢰를 이용해서 내가 왜 이 지뢰가 회전파를 이용하는지 표현해볼게. 지뢰냐? 얘네 지뢰. 얘는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잡으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바로 회전축이 되는 거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일종지뢰에서 짧은 부분에 물체를 놔둬. 그럼 봐봐. 여기 회전축이면은 나 여기 힘을 주면 어떻게 돼? 으차 힘을 주면은 얘가 이렇게 들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내가 원래는 사실 여기 있어야 되지. 애가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힘을 이차 주면 이렇게 있고 또 으차 주면 이렇게 들리겠지. 이게 바로 이렇게 지뢰인데 이 지뢰가 왜 돌림힘을 이용하는 거냐? 봐봐. 나 또 지웠어. 이 중요한 그림을. 이런 식이었을 거 아니야. 봐봐. 이 회전축에서 돌아가지. 보이지? 내가 지금 잘 그렸지? 이 돌아가는 게 딱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회전축에 있어서 내가 힘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 무게에 의해서 이게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 회전 돌림을 이용하는 건데 한번 보자. 일단 내가 힘을 안 준다 치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애가 당연히 무게가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질량이 있으면은 뭐다? 무게도 있다. 그러니까 이 M에 의해서 애가 mg라는 힘을 주는 거야. 이게 바로 힘이야. 힘. 돌림 힘은 아니고 돌림 힘은 아니라고. 이가 힘이긴 한데 돌림 힘은 아니야. 그럼 돌림 힘은 뭐냐? 이 힘에서 회전축에서부터 회전팔의 길이 이거 곱해줘야 된다고. 그럼 봐봐 여기가 B라 할게 내가 B. 그러면은 이 M에 의해서 M이란다. 이거 뭐라고 할까? A 물체를 하자. 대문자 A 물체. 대문자 A 물체에 의해 생긴 토크란다. 회전 돌림힘은 힘의 크기 곱하기 회전팔의 길이 즉 mg 곱하기 b인 거야. 그치? 근데 이거에 의해서 이만큼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내가 힘을 주는 거야. 힘을 줘서 들어. 그러면 내가 미니까 들라고 하는 거잖아. 들라고. 그럼 여기서 당기겠지 얘를. 그럼 당기는 힘을 내가 FB라 할게.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를 A라 하자. 그러면 A, FB라는 힘에 의해서 돌림 힘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힘의 크기 곱하기 회전팔의 길이 즉 FB 곱하기 A인 거야. 그럼 봐봐 쌤이 그러면은 왜 이걸 이용합니까? 수치로 봐서 대가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도 이해가 안 됐어. 한번 봐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 FA를 할게 그냥 FA.
이렇게 됐잖아. 그럼 봐봐. 나 지금 왜 이걸 이상하게 그렸을까? 딱 절반 예쁘게 안 그리고 왜 여기 굳이 길게 적었을까? 한번 해볼게. 여기를 3m, 여기 1m로 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 3m, 여기 1m로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이게 평행이 이렇다는 거는 A 힘과 A 힘, A 돌림힘과 A 돌림힘이 같다는 얘기거든. 즉, 애가 돌리는 효과와 애가 반대로 돌리는 효과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은 애와 애가 같다는 얘기거든. 근데 봐봐 지금 FA 곱하기 1에서 FB 곱하기 3이잖아. 그럼 FB는 FA 몇 배일까? 3을 나눠. 그럼 사라지지. 여기 3분의 1이 되잖아. 그래서 FB는 3분의 FA가 되는 거야. 힘을 이 무게가 이 질량이 생기는 FA 힘만큼 3분의 1 밖에 주지 않았는데 똑같은 돌림을 낸다는 거지. 너무 신기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힘의 이득을 본 거야. 힘에서의 조금밖에 힘을 안 줬는데 이득을 본 거지. 그러면 쌤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중학교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일에 있어서 아니면 에너지에 있어서 아예 사라진 에너지는 없다고. 어떻게든 변환되거나 어떻게든 뭐가 되지. 아니면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든 뭐가 변하긴 하지. 이 일에서의 무조건적인 이득은 없다고. 힘의 이득을 얻는 대신 그럼 뭐에 손실이 있었냐는 거지. 그만큼 많이 땡겨야 돼. 봐봐. 좀 극단적으로 그릴게. 여기에서 애는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진짜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만큼 들리는 그걸 위해서 나는 이만큼의 길이의 손해를 본 거야. 알겠지? 대신 희망은 이 길이만큼, 여기 A에서의 B라고 하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B분의 A, FA만큼의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본 거야.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이 길이가 이 축에 있어서 요거의 회전팔의 길이보다 이게 더 길수록 힘에서는 이득을 보지만 그만큼 길이에서 손실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일의 총량은 같은데 우리는 힘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지를 쓴다. 그렇게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이 지뢰를 이해했잖아? 그럼 축바퀴도 이해가 굉장히 쉬워.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 축바퀴는 그냥 뭐라고 해야지? 이 지뢰를 보고 그냥 뭐랄까 그냥 바퀴로 만든 거야. 자, 이 그림 잘 그렸다. 와, 나이스 캐치. 나 지금 이걸 이렇게 그렸잖아. 봐봐. 그래서 원으로 돌잖아, 맞지? 이 축에 있어서 애도 원을 돌고 애도 원을 돌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를 이 지뢰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원으로. 그리고 많이 삐딱해졌다. 너무 길다. 그래서 중요한 식인 거야. 이렇게 되면 있잖아. 봐봐. 이 지를 잘 봐도 이 지를 내가 일부러 여기까지 당겨둔 거야. 여기에 실을 매달아. 그 다음에 물체를 이렇게 놔둬.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이 실이 있다고 치고 이걸 당기는 게 바로 축바퀴야. 알겠지? 그럼 봐봐. 이게 왜 힘에서 이득이 있냐? 얘는 이 축에 의해서 이 축에 있어서 이 바퀴가 돌아갈 거냐, 같이 돌아갈 거냐, 이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요거를 옆면에서 보잖아. 이런 느낌이니까, 알겠지? 이걸 다시 이렇게 돌리면 이런 느낌인 거고. 근데 얘랑 같이 도는데 얘가 이만큼 돌려면은 얘는 이만큼 도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조금 도는 만큼에서의 얘는 이만큼 더 길게 드니까 힘은 그만큼 이익을 본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지뢰로 얘기를 하자면은 봐봐. 얘는 처음에 이만큼 원래 이만큼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만큼 들었어. 근데 이만큼 드는 동안에 얘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길이가 A에서 B만큼, 이 지금 봐봐, 길이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얘는 이게 FA라 하면은, 얘가 FA 힘을 준다 하면은 얘는 이게 여기에서 FA 더하기 FB 받는 거야. 수치로 그냥 간단하게 할게. 여기 5m야. 여기 1m야. 그러면은 FA에서 5분의 1만큼의 힘을 줘도 얘를 이만큼 들 수 있다는 거지. 힘에서의 이득을 본다.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드디어 제일 메인 세트, 메인인 이 평형과 안정성 부분에서의 메인인 평형, 역학적 평형에 대해서 할 거다. 지우고 시작하겠다. 자, 이제 이 소나누에서의 가장 메인 부분인 물체의 평형에 대해서 할 거다. 물 마실 때 살려야 되겠네. 물체의 평형에 대해서 할 건데, 물체의 평형. 내가 뭐라 했어? 평형은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가만히 있으려면은 힘에서의 평형도 필요하고 돌림힘에서의 평형도 필요해. 봐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받치는 힘은 조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자. 여기에서 누가 여기서 바람 분다 치자. 여기에서 애가 바람을 불어. 이렇게 했을 때 이 종이 가만히 있으려면은 이 힘과 이 같아야지. 안 그러면 여기 힘이 더 쓰면 하고 더 쓰면은 촥 날아갈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힘에서의 평형, 즉 반대 방향에서의 힘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돌림힘에서의 평형. 이렇게 있을 때 돌림힘이 여기가 더 쓰면 이렇게 돌아가지. 그다음에 여기가 더 쓰면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돌림힘에서의 평형도 필요하다. 즉 이 평형은 역학적 평형이라 하는데, 물체의 평형에서 대부분 이 평형은 역학적 평형이라 하는데, 역학적 평형은 이 갖추기 위해서는 힘의 평형과 그 다음에 돌림힘의 평형이 필요하다.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초반에 내가 뭐라 했어? 역학은 해석하고 문제에서의 계산이 많다. 이 부분이야. 내가 아까 이렇게 설명했을 때 뭐야 걔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있겠지 뭐 그래가지고 만만해 봤을 수도 있어. 여기서 바로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현상을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시작한다. 일단 왜 둘 다 있어야만 역학적 평형이 성립되는지를 얘기할게. 역학적 평형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봐봐. 어떤 물체가 있다 치자. 근데 이 물체에서 똑같이 이렇게 힘을 줬어. 같은 작용점에서 같은 힘을 이렇게 줬다 치자. 그러면은 딱딱하고 그다음 밀도가 높은 일 때 모양은 안 변하겠지. 그럼 안 변한다는 가정이야. 그때 힘은 같으니까 R자는 0인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치, 가만히 있어. 근데 그러면은 돌림힘은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건 작용점이 같을 때 얘기야. 작용점이 이렇게 나란할 때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안 나란해. 얘들 이런 식이야. 나란한 건 맞긴 한데 내 말은 이제 이 뭐라고 하지, 힘에서의 이 연장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서 이 만나야 된다는 거지, 이 연장선끼리. 근데 여기서 힘을 주고 여기서 힘을 줬다 하자. 그럼 여기서 연장선을 그려. 안 만나네? 이렇게 돼. 이거 어떻게 될까? 나 보여줄게. F 용장 하나면 딱 필요해. F 용장 하나면은 다 설명이 돼. 잠깐만. A4 용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A4 용지예요 이게. 자, 보이죠? 가서
자석이 안 통하잖아 이거는. 자, 내가 여기서 아까 뭐랬어? 이 힘, 내가 당겨, 요건 당길게 이렇게. 요건 이렇게 당긴다 치자. 여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작용을 했어. 근데 동시에 이렇게 작용했어. 근데 이 힘 같아. 당기는 힘, 여기 당기는 힘이랑. 그 다음에 이 당기는 작용점에서의 그 다음에 이 힘의 방향에서의 이렇게 연장선이 서로 이렇게 딱 만나잖아. 겹치잖아. 그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근데 여기에서 당기고 여기서 당긴다 치자. 그럼 봐봐. 힘은 같은데도 돌아. 봐봐. 힘은 같은데 이렇게 돌아간다고. 맞지? 맞지? 그래서 돌림힘의 평형도 필수적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게 개되면 끝이야 이게. 어렵쇼? 존나 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문제를 내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고 이번 강의는 마칠 예정인데, 내 친구 정윤이가 이걸 강의로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걸 해보겠다. 세훈아, 나 이 문제 너무 어려워 이러면서 얘기를 했거든. 자, 애가 이렇게 수직의 상태로 가만히 있다는 거는 바로 역학적 평형 상태인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이거 설명하기 이거부터 하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할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무게중심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것도 필수적이야. 이건 딱 감이 오잖아. 이거는 바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해서 도도도도도도도도 무게중심인 거야. 끝! 오케이? 이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이제 이 질량에서의 무게가 동일하게 이렇게 작용할 텐데, 실질적으로 이 무게중심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이걸 다 합쳤을 때 어떻게 되는 효과가. 그래서 이 무게, 즉 질량에 의한 힘은 무게중심에서만 나간다고 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하고 문제를 봅시다. 나중에 설명해줄게 나중에 자세히. 이번엔 이것만 하고 나 빨리 쉬자. 지금 45분 동안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데 목도 쉬고 힘들어 지금. 알겠지? 우리 지금 이런 거야. 책 보면서 해. 알겠지? 자, 이런 친구인데요. 뭐라? 현실 세계에서는 이 막대에 당연히 질량이 존재를 하겠지? 그래서 30kg 적었네. 좀 크게 적을게. 크게 그릴게. 안 예쁜데? 이래서 내 생각에 PPT 자료를 띄워야 돼. 못 띄우지만. 좋다. 됐어. 그렇지. 근데 이 막대의 길이가 30kg이래. 그리고 어떤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이상한 친구 한 명이, 철수라는 친구 한 명이 여기 이렇게 있네. 근데 이 철수라는 친구는 분명히 무게가 있겠지, 질량이 있겠지. M 철이라 M? 뭐 이상한데. 하여튼 질량 M에서의 이 철수의 질량 M 철이라 할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줄을 당기고 있어. 전장에 묶어가지고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 줄이 당기는 힘 T가 적용한다 할게. 그러면 이렇게 될 건데, 이 그림은 길이가 12m이고 총 길이는 12m. 근데 여기가 2m.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 있다. 여기서 이 길이가 2m. 여기에서의 길이가 8m다.
오케이? 그리고 철수가 여기가 점 A거든. 점 A로부터 2m 떨어져 있다. 여기에서 평형이 이루어졌는데 뭘 구하시오? 철수의 질량과 실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즉 이 T의 크기를 구하시오. M철과 T를 구하시오. 뭐 미지수가 일단 두 개야. 졸라 두렵지? 정상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뭐랬어? 차분히 봐. 차분히 봐.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꿀팁을 말할게. 일단 첫 번째로 역학적 평형이잖아. 그러면 내가 아까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처럼 풀면 돼. 역학적 평형이네. 역학적 평형은 바로 두 개로 나눠진다 했지. 바로 힘의 평형과 그 다음에 돌림힘의 평형이 이 둘 다 이루어져야만 가능한다 했어. 그럼 힘의 평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지? 정방향과 으로 가해지는 힘의 크기와 정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힘의 크기, 힘의 크기가 같으면 되겠구나. 끝. 돌림의 평형은 어떻게 해야 되지? 돌리는 경우에서 봐봐. 얘는 어떻게 들어가든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잖아. 그리고 여기에 축에서 이쪽에 한다 치더라도 이쪽 이거랑 같네? 봐봐. 어차피 이렇게 돌아가면 같잖아. 이게 돌아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시계 방향, 이게 시계 방향이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네. 돌림에서는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면은 최전축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이 돌림 힘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이 돌림 힘이 같으면은 가만히 있겠네. 오케이? 내가 적어줄게. 머리에서 이걸 구상하는 거야. 구상이 안 되면 적어 바로. 돌림의 평형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가려는 그 힘, 돌림 힘이 아니라 돌림 힘의 크기가 같으면 되겠네. 시작을 해볼게. 일단 첫 번째로 차분하게 지나했지. 이렇게 적어. 그 다음에 다 조건을 주지 않았을 텐데 하고 지침을 써서 이렇게 한번 봐. 이 30kg. 막대 30kg인데 이 질량이 이 물체에서 가해지는 곳은 이 질량에 의한 그 무게, 그 힘이 가해지는 곳은 무게 중심이라 했잖아. 근데 이 막대의 무게 중심은 안 좋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총 길이는 10m. 요거는 길이 안 알려줬잖아. 즉 여기 길이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여기에서 절반 길이만 보면 되겠네. 근데 총 길이가 12m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만큼의 6m 거리에 있겠네. 근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얼마일까? 여기 2m를 이미 소비를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4m겠네. 여기 A로부터의 길이는 4m겠네. 이 4m인 곳에서 30kg에 의해서 힘이 가해지겠네. 됐지? 그리고 또 꿀팁 하나. 힘의 첫 번째로 이 힘의 화살표를 다 그려. 얘는 T로 힘을 주니까 이렇게 힘을 주겠네. 땡기겠네. 실 땡기는 거니까. 철수는 무게가 나가니까 이쪽으로 밀려고 하겠네. 그리고 또 이 받치는 거는 여러 가지 무게들을 다 받쳐야 되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힘을 주겠네.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자고. 첫 번째, 힘의 평형. 정방향과 정반대 방향의 힘이 같아야 된다. 그럼 봐봐. 같은 방향인 것끼리 모으는 거야. 내리려는 힘. 날 아래로 깔아앉으려는 힘은 이 철수에 의한 것과 이것과 그 다음에 이 30kg 막대에 생기는 힘. 이 두 개밖에 없네. 그 다음에 이 당기는 힘.
위로 올리려는 힘, 받치려는 힘은 요거와 요게 있구나 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의 기호를 내가 여기 뭐라 했을까? 여기는 여기에 쭉 적혀져 있거든. 600N이나 나와 있네. 그러면은 떠받치는 이 받침점이 떠받치는 힘은 600N 나와 있어. 다행히 안도를 해 이제. 이거까지 알고 해야 되구나. 600N이네.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을까? 이것도 나와 있네. 바로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네. 이건 별로 사실 의미도 없어. 자, 이건 그냥 곱하는 용도인데 뭐 이거 특별한 뜻이 있는 거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곱해주면 돼. 자, 무게를 구할 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지 30kg 곱하기 10m/s 제곱. 그러면은 이 막대의 힘 F막은 30kg 곱하기 10, 즉 300N이겠네. 그치? 그 다음에 M철, 질량이 M철인 이 물체는 이 M철 곱하기 10m/s 제곱 만큼 힘을 가해주겠네. 이 F철이 알게 나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봐봐. 같은 인끼리 모으고 반대인끼리 모아. 그래서 같다. 오케이? 그래서 T 더하기 600 T 더하기 600 같이 당기는 힘 뉴턴은 내리는 힘 300N과 10 이것저것 300N과 10 M철.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 식을 이쪽을 넘기고 하면은 300N 더하기 T는 10M철인 거야. 근데 이 M철이 사실 F철인 거지 한마디로. 왜냐면은 계산할 때 막 일일이 다 이렇게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유도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F철. 자, 이거는 공식을 정했어. 근데 이거는 씨발 또 왜 그랬네? 미지수가 2개니까 구할 게 없잖아. 어떻게 구해? 그래서 이거는 돌힘의 평형에서 끝인 거야. 그래서 돌림의 평형을 이용해 주는 거야. 역학적 평형에서는 힘의 평형. 끝났네? 돌림의 평형만 하면 되겠네. 돌림의 평형을 하면 해주는 거야. 자, 여기서는 네가 축을 설정을 해야 돼. 축은 굉장히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 왜냐면은 평형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정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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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냥 A로 할게. 딱 보면 보편적으로 받침점에서 딱 돌아가잖아. 그런 느낌이 들잖아. 나는 그냥 이렇게 할게. 나는 뭔가 복잡하게 생각 안 하기로 했어 여기서. 왜냐면 그런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유도리가 생기겠지. 근데 지금은 내가 없으니까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이 축에 대해서 할게. 아니 다 지워. 이 식만 중요해. 다 지워. 점팔에서 돌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3가지가 아니라 2가지. 힘의 크기와 그 다음에 팔의 길이. 이 2개만 곱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남기는 거야. 4, 2, 그리고 여기 총 길이. 아까 12m였으니까 여기는 8m가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한번 보자. 자, 얘는 누구니까 이쪽으로 돌리려 하겠지. 얘 누구니까 이쪽으로 돌리려 할 거야. 근데 얘는 땡기니까 이쪽으로 돌리겠네. 그치? 같은 것끼리 묶어. 다른 거는 딸 놔두고. 얘는 다른 거야. 다른 건 좀 다르게 그리자. 세모로 할게, 세모로. 네모로 할게, 네모. 이런 애야. 그러면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힘이 같아낸다. 즉, 같은 애들은 모여서 합치고 그거랑
이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 아까 뭐랬어? 내가 F 철이라 했지. F 철. 그 다음에 N은 내가 보였잖아. 300N. 300N. 그 다음에 이건 T 안 보여졌어. 이 상태에서 구하는 거야. 자, 돌림을 구할 때는 힘과 곱하기 돌림팔의 길이 메타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2 곱하기 F철, 이게 바로 이 철수 M철에 의해서 생기는 힘인 거야. 아니, 돌림 힘인 거야. 이렇게 적을게. 토크 철은 F철 곱하기 2m. 그 다음 N은 여기서부터 길이가 4m니까 300N이니까 둘이 곱해. T 막대라 할게. 막대니까 막이라 할게. T막은 1200Nm 4m 곱하기 300이니까. 그 다음에 실 토크 T는 토크 T는 지금 T를 모자라 지금. 그러니까 T를 그냥 해줘. 그 다음에 길이가 8m잖아요. 8m. 그러면은 이 힘과 길이에 있는데 길이가 굉장히 크니까 엄청 크겠네.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가보자고. 8 곱하기 T. 뭐라고 해야 돼? 8m 곱하기 T.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같은 친구는 뭐였어? 이 두 개였잖아. 이 두 개. 이거랑 이거.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쳐. 그러면은 2F 철과 더하기 1200은 8 곱하기 T인 거야. 그 다음에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걸 다 2씩 나누면은 F철은 600, F철 더하기 600은 4T인 거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10철, 즉 F철은 300N 더하기 T 구했잖아. 여기서 이걸 끌어와 여기로. 그러면은 300N 더하기 T가 F철이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거지. T 더하기 600은 4T인 거야.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3T는 900N이네. T는 300N. 우와 허리야. 자, T 구했네. T는 300N 맞지? T는 크게 적을게. (300N인 거야) 300N. 알겠지? T는 300N인데 자 여기 나오지나. T가 300N이면은 F철은 300 더하면 600 다 나오네. 600N 곱하기 10M철인 거야. 그치? 그러면은 철수의 질량은 얼마겠어? 10 나누면은 바로 M철은 60kg가 되는 거다. 끝! 이렇게 풀면 된다. 자, 정리를 할게. 쌤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 풀어보면 쉬워. 자, 첫 번째로 나왔네? 뒷줄 한번 보고 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문을 봐. 지문에 떠받치는 힘 600N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문을 일단 봐. 보고 다 정리하게 해놔. 그래서 정리를 해놔. 그리고 안 주는 조건, 내가 뭔가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조건을 봐. 막대 무게중심 안 얘기해줬는데 근데 여기 길이 총이라 12m니까 절반인 6m 거리가 있겠네. 근데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는 여기 2m를 썼으니까 4m겠네. 끝. 그럼 이제 해석할 건 다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더 해석해야 되는데 이 현상을
정을 이용하는 거야. 역학적 평형은 힘의 평형 그리고 돌림힘의 평형이 둘 다 성립할 때잖아. 그러면은 여기 공식 여기에 뭐 방정식 하나 여기 방정식 하나 나오겠네. 연립해야겠다. 근데 힘의 평형은 정방향으로 가해지는 힘과 정반대 방향의 힘과 이 크기가 같을 때 평형이 성립한다고. 힘의 평형은 얘가 누르는 만큼 나도 밖에 안대로 눌러줘야 가만히 있잖아. 얘가 그런 것처럼 같을 때 성립하네. 그래서 적어가지고 공식이 나왔어. 근데 미수가 두 개니까 하나로 나오는데 돌림의 평형을 이용해야겠네. 돌림이면 시계 방향 이쪽으로 돌리는 힘과 그 다음에 반시계로 돌리는 힘. 이게 시계네. 시계로 돌리는 힘과 반시계로 돌리는 힘. 이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네. 맞잖아. 같아야 되네. 그러면은 그럼 내가 계산해보자. 여기 누르는 힘 곱하기 그치. 돌림의 정의는 바로 힘의 크기 곱하기 회전팔의 길이니까 이걸 이용을 해야겠다. 내가 구했잖아. 내가 고생해서 구한 게 헛된 게 아니었네. 2m, 4m, 8m 다 구했네? 해보자. 나왔어. 연립하면 나와가지고 300m, 50kg 나오는 거야. 쉬워. 이게 정리하기 쉽지? 정리해서 시작하고 정리하고 끝. 이게 여기서의 뭐라고 해야 되지?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대충 이런 느낌대로 할 거니까 이걸 잘 연습해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